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산차 판매량이 이렇게까지 폭락한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이번 9월 국산차 판매량 9만 1000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난 8월에도 판매량이 크게 떨어져서 그때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또 떨어지다니 충격입니다. 1월달부터 8월달까지를 놓고 보면 평균 12만 2000대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만 대가 되더니 갑자기 9만 대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동차 판매는 이런 식으로 크게 위아래로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자동차 판매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막 거의 30% 가까이 떨어지니까 와, 이건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항상 한 10,000대 정도 팔리는 거였는데 이제 자동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5000대도 못 넘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서도 순위는 중요하겠죠. 어떤 차가 얼마나 팔렸는지 9월 자동차 판매 순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국산차 판매량 보면요, 91,790대, 가뜩이나 어려웠던 지난달보다도 15,000대나 빠진 거예요. 원인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을 거잖아요. 얘기를 보면 대체로 반도체 얘기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어려웠다, 그리고 추석으로 인해서 근무 일수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니, 설이 있는 2월달만 해도 판매량이 10만 대는 넘었거든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어떤 브랜드들 얼마나 팔렸는지 브랜드별로 한번 살펴보죠. 6위는 쌍용차입니다. 3859대. 쌍용차도 20% 떨어졌네요. 쌍용차는 뭐 생산이 부족했다기보다도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 이게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게 인수될 것이냐, 아니면 인수 아예 안 될 것이냐, 이런 걸로 아주 시끄럽죠. 전에 뭐 SM그룹이 나선다, 에디슨 모터스 거다, 뭐 ELBNT다, 뭐 이렇게 3파전 하다가 SM그룹 빠지고 나니까 에디슨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ELBNT 가 5천억 원을 내고 에디슨 모터스가 우리 2천억 원 낼게, 이렇게 인수자금을 냈는데 법원이 그걸 보고서 이 돈 정말 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둘 다 조금 미심쩍어. 찰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 와라. 이거 좀 창피하지 않나? 만약에 이게 뭐 LG나 삼성이 한다 그랬으면 뭐 보완해 와라, 이런 거 없었을 것 같은데, 쌍용차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이 두 업체들 다 충분히 자금 동원할 능력이 있으실 걸로 예상되고요. 잘 하시겠죠 뭐. 쌍용차를 지금 인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빠이빠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요거 사실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전기차 메이커들이 쌍용차를 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쌍용차가 완전히 파산이 되고 청산이 된 상태에서 그때 그걸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분명히 또 있겠다는 거죠. 일단 청산이라고 해도 정말로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땅을 또 팔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게 더 이득인지 공장을 어느 정도 살리는 게 더 이득인지, 그건 그 다음 문제니까 청산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회계법인에서 이걸 완전 청산하는 게 더 이득인지 계속 가져가는 게 더 이득인지, 요것에 대해서 지금 저울질을 했을 때 청산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그런 회계법인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판매량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네요. 5위는 쉐보레입니다. 3871대. 쉐보레는 특히나 이번에 반도체 수급 때문에 판매량이 또 많이 감소했죠.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정작 판매할 차가 없기도 해요. 지금 주력 모델 보면 트레일블레이저, 스파크 말고 없어요. 없습니다. 그나마 스파크도 이제 없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콜로라도가 이번에 수입차 1위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또 보도자료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이건 다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차예요. 트레버스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차. 쉐보레가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차는 점점 없어지고 수입하는 형태로 회사의 방향을 바꿔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차들 갖고 온다는 얘기들이 있죠. 뭐 블레이저도 갖고 온다. 트레일블레이저 말고요, 블레이저라고 큰 차 있어요. 걱정했던 볼트 EUV 이제는 다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허머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쉐보레는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볼트 EV, 볼트 EUV 배터리 화재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출시하는 직전 갑자기 출시 미뤄졌어요. 이러면서 우리 시승행사는 전전날에 갑자기 시승행사가 중단됐어요.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번에 배터리 제조 결함 이거 확인했고, 그래서 수정을 확실하게 했고, 그래서 생산을 다시 재개한다고 합니다. 볼트 EV, 볼트 EUV 보면요, 실제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고 고급감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지금 놨을 때 대등하다, 아니면 조금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볼트 EV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으면 2천만원 중반에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400km가 넘어요. 야, 이거 엄청난 차인데 빨리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위는 르노 삼성입니다. 4401대. 르노 삼성에서 르노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떤 이름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성을 빼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르노 코리아가 될지, 한국 르노가 될지, 한국포 르노가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무리 삼성을 떼도 앞으로 태풍의 눈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링크앤코를 르노 삼성이 생산하게 된다고 하죠. 국내도 당연히 판매할 거고,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링크앤코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 요거보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앤코 브랜드는 아마도 한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르노 삼성이 앞으로 링크앤코 공장으로 인기를 끌게 될 것 같은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자존심은 상하죠. 중국 자동차를 대신 생산해주는 회사, 좀 마음이 상하긴 하는데 어쨌든 고용 증대라든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웨덴 볼보의 기술로 중국의 자본으로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 야 이거 진짜 글로벌 자동차네. 어쨌든 이 르노 삼성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 것이냐, 적어도 한 3, 4년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지금 6개 브랜드 있는데요, 르노 삼성이 이번에 판매량 감소는 가장 적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7에서 20%까지 판매량이 크게 줄었는데 르노 삼성은 겨우 4% 정도만 줄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죠? 제공감 뭔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이번에 반도체 이슈를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2022년형 SM6를 타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안 팔릴 차가 아니고 서스펜션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확 꽂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나 진짜 바뀌었다니까? 그래도 타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매장에 가서 이 차를 타보게 하는 게 르노 삼성한테는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매장에 올 때마다 복권이라도 하나 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카 김한용이 시승행사장에 가서 팬 사인회, 아 저 김한용입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막, 아 죄송합니다, 뭐라도 좀 매장으로 불러드리는 그런 유인책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7633대. 제네시스는 아무래도 반도체 타격이 좀 덜하죠. 비싼 차니까 좀 이익이 크고 수요와 생산이 좀 잘 맞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랜저, 산타페 이런 차들은 생산보다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기를 뭐 4개월 해야 된다, 뭐 6개월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보통 내년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세단들 보면 지금 주문해도 1, 2개월 후면 차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하네요. 제네시스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3분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4배나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4배나 늘었다? 와 대단한데? 라고 보면 15,000대?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도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기당 15,000대, 이게 브랜드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고민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막 손해보면서 팔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 론칭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성공적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브랜드 2위 기아차입니다. 35,802대. 기아차 판매량도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근데 전월에 비해서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는 판매량이라는 게 조금 무의미하기도 하죠. 계약이 얼마나 많이 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 이게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기아 대리점에 가셔서 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러 왔는데요 이러면 딜러가 계약금부터 일단 넣으시고요, 차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잘하면 되고 잘못하면 못 되고, 네 이런 식이에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한 2년 후 정도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이런 상황이 또 있군요.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들 다 아주 황당할 겁니다. 이거 자동차 파시는 분들도 황당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영업직에 계신 분들은 이걸 팔아야지 돈을 버는데 물건이 안 나오니까 계약을 아무리 해도 돈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네요. 자, 근데 기아차 판매량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1위 현대차하고는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지난번에는 현대차 판매량을 한번 뛰어넘기까지 하더니 이번에는 현대차하고 거의 비슷한, 완전히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현대차와 판매량 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불과 400대입니다.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차인데 사실상 맘먹었으면 넘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수치거든요. 요즘 보니까 디자인에서도 현대차보다 기아차 디자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PD님은 어디가 좋으세요? 아, 기아가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오닉 5 대신에 EV6를 사게 되는 거죠.
엠블럼도 기아 엠블럼을 현대 엠블럼보다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EV6의 엠블럼을 현대로, 이런 느낌. 소렌토 엠블럼을 현대로, 스포티지 엠블럼을 현대로, K8의 엠블럼을 현대로. 이거 보세요.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니까요. 지금 엠블럼에 대해서도 이게 기아차가 바꾸고 나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는 엠블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언컨대 내년에 현대차 엠블럼 바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후년에는 확실히 바뀔 것 같아요. 적어도 2년 안에 바뀔 거다. 요즘 들어서 정말 핫한 이슈가 많긴 한데요. 근데 현대기아차의 주가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테슬라만 올라갈 소냐? 우리 현대기아차도 올라갈 수 있지. 어차피 우리도 전기차를 주력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던 시장을 뺏어오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전기차가 시장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가솔린 차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뺏어오는 건데, 근데 가솔린 회사도 전기차 만든다고 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미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50년 전통, 막 70년 전통, 이런 전통들을 다 버리고 계급장 떼고 붙으면 사실상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계급장 떼도 내가 이기겠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그렇게 확실하게 전환을 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좀만 기다리면 구조대 와요. 나도 물렸어. 자, 현대차는 36,224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결국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거 현대차, 기아차죠. 현대차, 기아차의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인기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장에 가서 실제로 계약해 보시면 압니다. 각 영업소에 내려온 생산 계획표인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1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살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GV80 6, 7개월. 와, 5개월 이상 기다리는 차가 정말 많네. 5, 6개월, 6, 7개월. 지금 주문하면 다 내년이란 얘기죠.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어요. 내년도 안 되고 후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수요가 너무 넘치고 생산이 부족한 겁니다. 이 정도니까 이게 판매량이 좀 줄었다고 해서 정말 차가 인기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정말 인기가 없어서 판매가 적은 차도 있긴 해요. 근데 이달 판매 대수는 좀 특별하게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됐다, 이거는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현대차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한때는 애플카를 만든다고 해서 29만원까지 올랐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날리는 거는 정말 진짜 기자들 양심이 없나? 거기서 발목 낀 개미들, 기관들 많으실 텐데 기자들을 상대로 좀 소송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썼던 근거를 밝혀라. 그리고 금감위는 뭐 하고 있어요? 금감위가 나와서 도대체 그렇게 기사를 쓴 배경이 뭐냐? 너 주식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뉴스들 나올 때마다 정말 그냥 속이 터집니다. 제가 꼭 여기 물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식에 관련된 기사를 쓸 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나 지나치게 흥분했어? 지금 현대차 주가는 19만 4천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무려 33% 하락했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미국의 리비안이라는 회사. 전기 픽업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기업 가치가 95조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게 차를 많이 만들고 공장도 많고 전 세계에 막 깔려있고 막 전기차도 심지어 만들고 수소차도 만들고 하는데 어째서 리비안보다 가치가 절반밖에 안 되나? 테슬라보다 어째서 낮은가? 그렇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집을 짊어지고서 간신히 발을 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현대차는 주가가 그거밖에 안 오르는 거고요. 정말 사뿐사뿐하게 정말 산을 팍팍팍 올라가는 그런 리비안이니까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 지금 현대차는 많은 걸 내려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크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빨라야 이긴다, 이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정말 핫한 이슈, 반도체. 도대체 반도체는 왜 부족한 걸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테슬라는 반도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반도체 이슈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증가했네요. 다른 메이커들은 지금 다 허덕허덕 하는데 테슬라는 신났어요. 이게 뭔가 싶죠? 가장 큰 차이는 테슬라는 곳곳에 여러 개의 작은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CPU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큰 반도체에다가 모든 것들을 집적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반도체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서 타격을 훨씬 적게 받는 겁니다. 미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서 다시 온 것 같아. 쟤는 왜 저걸 알고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을 괴롭히는 이 반도체 부족 현상 왜 생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만의 TSMC, 이런 대형 반도체 제조사가 반도체를 제조해서 말레이시아나 이런 동남아에 보내서 거기서 또 조립하고 거기서 또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동남아 쪽이 다 코로나19로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동남아 쪽 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자를 만드는 쪽, 패키징하는 쪽, 그걸 자동차에 맞는 그런 형태로 또 만드는 쪽,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한 곳이라도 체인이 끊기면 전체가 그냥 공급이 중단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 마진도 좋고요. 지금 뭐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이런 식으로 컴퓨터 쪽의 반도체는 넘어갔잖아요. 아직도 자동차용 반도체는 웨이퍼 사이즈도 다르고 공정도 다르고 구시대 방식을 여전히 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굳이 마진도 적고 구형 생산 방식인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자동차가 정말 큰 비즈니스지만 IT 업계의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비즈니스예요. 아이폰 만들면 1000만 대씩 가져가는데 현대차가 뭐 제네시스 10,000대? 장난 아니에요. 1000분의 1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장을 또 새로 돌려야 된다고?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아니 너 계약 위반 아니냐? 위약금 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부족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동차 모델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판매가 적게 된 차들 먼저 살펴보면요. 다마스 한 대 팔렸습니다. 다마스 단종 아니야? K5도 한 대 팔렸네요. 근데 이 K5는 JF, 그러니까 예전 K5입니다. 트랙스 6대 팔렸습니다. 아마 생산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재고차가 요번에 좀 판매된 것 같아요. 카마로 10대 팔렸네요. 카마로 좋은 차죠. 코나 N 11대 팔렸습니다. 이것도 아마 생산이 많이 밀리는 것 같죠? 왜냐면 이 코나엔도 주문했다가 못 받았다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벨로스터 N 41대 팔렸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다도 맞는데 이 판매량이 이렇게까지 낮은 거 보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르노 조에가 49대를 팔았고요. 르노 캡처 86대 팔았습니다. 르노 마스터 92대, 쉐보레 말리부 127대로 51위, 스팅어 127대로 52위. 잠깐 스팅어가 왜 여기 있지? 스팅어는 조금 더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한번 보도록 하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르노 삼성 SM6가 153대로 48위. 아, SM6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요. 이거 좀 아쉽네. 현대차 캐스퍼 드디어 나왔습니다. 캐스퍼 몇 대 팔렸나? 208대. 첫 론칭을 성공적으로 한 건가요? 이 208대 중에 한 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죠. 문 대통령이 캐스퍼를 사셨던데, 캐스퍼를 사셨을 때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모카를 구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모카를 구독하셨으면 캐스퍼는 2천만 원대로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깡통이야. 물론 저 컬러가 톨보이 카키잖아요. 톨보이 카키는 완전 깡통은 아니고 그거보다 약간 윗급이긴 한데, 그래도 하시는 김에 2천만 원대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시승도 하셨는데 캐스퍼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거기 녹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광주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일자리 공약. 현대차가 그걸 또 수용해서 노사정이 다 같이 협업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13년 만인가요? 새롭게 공장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경제와 정치가 같이 묶여졌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46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261대 판매됐네요. 섭섭한 판매 대수죠. 내년에 풀체인지 될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내년에 풀체인지 되는 제네시스 G90 살짝 보면요, 이런 식이고 후륜 조향이 생깁니다. 뒷바퀴를 꺾어주죠. HDP가 생겨요. 손을 대지 않고도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해주는 거, 이런 거 되고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찍어왔잖아요. 자, 이런 것들 보면 제네시스 G90 지금 사는 것보다는 조금만 기다렸다 사시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45위는 쉐보레 스트래버스, 44위는 쌍용 렉스턴 믿고 있었다고. 근데 야이씨, 렉스턴 조금 더 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쌍용차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렉스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43위에는 티볼리 에어가 있네요. 42위는 현대차 코나입니다. 코나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뭔가 좀 정말 생산 때문인지 정말 수요 때문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네요. 코나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성공적이었던 건가? 디자인이 이전이 이랬고 페이스리프트가 이거거든요. 페이스리프트 된 건 요거 하나가 아니고 요런 모습. 아, 전기차 코나는 또 요런 모습이에요. 전기차 코나는 아예 단종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코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41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G70 처음에는 그렇게 불호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판매량도 괜찮고 이제는 길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죠? 아닌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이 G70에 있는 이 그릴이 이제 G90에도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나오는 G90의 모습이 G70스럽게 나오고 나면 아마 G70의 디자인도 재평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G90도 같이 가시는 건가?
40위는 모하비입니다. 모하비는 528대. 오, 모하비 진짜 잘 버티고 있네요. 39위는 쌍용차 코란도입니다. 쌍용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회사가 어렵더라도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열심히 나서서 이걸 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38위는 드디어 현대차 아반떼 N입니다. 540대. 540대면 상당히 잘 판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인데요. 반도체 이슈는 똑같이 아반떼랑 벨로스터랑 다 같이 갖고 있을 텐데 아반떼는 잘 팔리고 벨로스터는 저렇게 안 팔린다는 건 이건 단순하게 부품 문제나 생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덜 팔리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SUV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코나 N이 좀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자동차의 플랫폼 자체의 인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나의 인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거 갖고 N을 만드니까 별로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N을 붙일 거였다면 코나 N보다는 투싼 N을 붙이거나 산타페 N을 붙이거나 뭐 하다못해 그랜저 N을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벨로스터 N도 물론 잘 만든 차지만 벨로스터도 역시나 인기가 그다지 없던 차잖아요. 벨로스터라는 차를 단종시키고 N만 내놓고 팔면 잘 팔릴 리가 없죠. 어쨌든 아반떼 N 이 가족들이 함께 잘 탈 수 있는 패밀리카 그러면서 디자인도 예뻐 게다가 펀카 아내나 이런 내무부 장관님들에게 이 합리적으로 좀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아주 좋은 차죠. 이건 패밀리카로 산 거야. 패밀리카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아니 모르겠네. 마후라 터졌나? 뭐 이렇게 되는 당연히 훨씬 더 잘 팔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아요. 아반떼 N 성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37위는 기아 K9입니다. 559대. G90에 비해서 2배를 넘게 팔았어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걸 보면요, K9이 신차 효과를 꽤 누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에 제대로 못 봤던 거죠. 이제 보니까 멋진 거였네?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첨단 기능을 다 집어넣었고 그리고 가격도 기존에 비해서 더 낮췄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됐던 것 같죠. 34위, 32위에는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이 트럭형 자동차가 쌍용차를 먹여 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기차로 만들었어야 돼요. 리비안 보세요. 이 전기 트럭 하나 만들고서 기업 가치가 95조라니까. 게다가 이거는 프레임 바디를 갖고 있어서 이 아래쪽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이걸로 전기차를 만들면 돼요.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몇 번 1년째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거 전기차로 안 내놓는 거예요? 당장 이거 전기차로 무슨 수를 써서든 굴러가는 거 하나 만드세요. 아니 굴러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언덕에서 밀면 되잖아. 언덕에서 밀면 되고요. 드론으로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전혀 걱정하실 게 없어요. 밀면 됩니다. 밀면 부산. 33위는 현대차 수소 연료전지차 넥소입니다. 글로벌 수소 시장서 1위라고 합니다. 지금 900대 팔았는데 1위라고? 글로벌 수소 자동차 판매량 보면요, 올해 8월까지 11,000대. 진짜 이 정도로 안 팔리나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라는 게 정말 맞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충전해? 수소차 모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집 바로 앞에 수소 충전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2-3km만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좀 삶이 좀 피곤해질 텐데, 그러면 수소는 정말 쓸데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상용차에선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넥소 택시다. 택시 주차장에 수소 충전소를 놓으면 되죠. 아니면 뭐 트럭이다. 트럭의 거점에 수소 충전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버스나 트럭이나 이런 상용차에는 수소가 잘 어울리긴 하는데요. 근데 현대차가 이상하게 수소로 상용차를 먼저 가지 않고 다가용을 먼저 가서 이 순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액션트 수소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 수소 트럭 쪽에, 수소 상용차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1위는 현대차 베뉴입니다. 1163대. 캐스퍼 나왔으니까 베뉴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베뉴 판매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뭐지? 지금 현대차, 기아차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베뉴는 판매량이 늘었어. 이거는 뭐냐면 캐스퍼 사러 갔더니 야, 이럴 바엔 베뉴 이러면서 베뉴를 사신 것 같아요. 이럴 바엔 베뉴라면서 이럴 바엔 아반떼라면서, 이 아반떼 살 거면 소나타, 이럴 거면 그랜저, 이거 산타페인가? 이러다가 결국에 제네시스 GV80 사오는 거, 이걸 아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다 생각이 있었구나. 30위엔 르노 삼성 XM3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어요. 전혀 떨어지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29위에는 스파크입니다. 스파크도 판매량이 약간 하락했지만 이 스파크 판매량도 이렇게 꾸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현대경차 캐스퍼가 나왔는데 그래도 판매량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네요. 캐스퍼랑 스파크랑 가격대가 겹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꽤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캐스퍼가 훨씬 더 비싼 차죠. 28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GV80도 괜찮은 판매량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27위에는 소나타 뉴라이즈, 그러니까 구형 소나타를 판매하고 있죠. 구형 소나타는 택시로 계속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판매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인기도 대단하네요. 24위에 기아차 니로입니다. 니로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서 계속 더 판매되는 차라고 할 수 있죠. 기아차 입장에서도 더 이상 광고할 필요도 없대요. 광고해봤자 이게 더 팔리는 것도 아니고 광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입소문으로 팔리고, 그리고 마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이 팔려도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 합니다. 애초에 니로를 너무 싸게 넣으셨어요. 하이브리드들이 그렇게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23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올해 초반 봄쯤에 판매량이 급증하더니 판매량이 꾸준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낮은 편인데요. GV70의 판매량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강구되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네요. 22위는 기아차 모닝입니다. 역시 캐스퍼가 나오기 전에 판매량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더니 캐스퍼가 나오고 나서 다시 판매량을 회복하는 분위기예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야, 캐스퍼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네. 가격을 보면서 다시 모닝으로 턴어라운드 하신 것 같아요. 21위는 기아차 K5입니다. 1997대.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K5가 지금 소나타보다도 안 팔렸어요. K5 거의 5위권 안에 들어서 기아차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소나타 2배씩이나 팔리던 차가 갑자기 소나타보다 안 팔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든 거죠. 전년 7,000대를 팔았는데 거기서 5,000대가 급감했습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빠르게 생산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위는 현대차 투싼입니다. 2,093대. 투싼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데요. 이거 생산이 너무 안 되고 있다고 하죠. 키 하이브리드는 최소 10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 산다 그러면 오늘 밤에 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애가 나올 걸 감안해서 오늘 계약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데이트하기 전에 계약부터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저기저 빡. 19위는 기아차 K3입니다. 2130대. 어휴, 야, K3가 이렇게 많이? K3는 판매량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죠. 인기 차종일수록 하락이 있고요. 약간 비인기였던 차종일수록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생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되고 있던 거를 다 털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반떼 사러 왔는데요. 아반떼는 2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K3는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 바로 K3로 가는 거죠. 18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2189대. 산타페의 페이스리프트, 무슨 탐켄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잘 팔리는 게 산타페예요. 17위는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역시 하락이 조금 됐지만 어쨌든 굳건한 느낌이 드네요. 정말 칭찬도 많이 듣고 정말 디자인도 평이 좋지만 같은 회사 스포티지에 비하면 아직 조금 작은 차니까. 스포티지는 정말 크고 가격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정말 너무 상품성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셀토스에서 많은 분들이 스포티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위는 기아 EV6입니다. 와, 전기차가 이렇게나 많이 팔리다니. 역시 김한용의 차.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저희 영상 보고 사시는 거죠? 근데 사고가 나서 저희는 타지도 못하고 수리비가 360만 원이 넘게 나왔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꼼꼼하게도 진짜 제일 비싼 부품만 딱딱딱 부쉈더라고요. 부품 구하느라고 지금 수리 대기 중이고요. 수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신차를 사게 되면 부품 같은 거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네시스 GV60이 새롭게 나왔는데 GV60에 비해서 가격도 싸면서 성능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해서 여러가지 면에서 EV6가 미친 상품성으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이오닉5보다는 당연히 월등히 더 좋은 차고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요. 사실 가격대로 가는 거죠. 아이오닉5, EV6, GV6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EV6랑 GV60은 잘 모르겠어요. 가격과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5위는 르노삼성 QM6입니다. 2833대.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14위는 현대차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 판매량 생각보다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요. 괜찮은 판매 대수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6월에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더니 그때부터 판매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요. 스타리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야, 이건 뭐 화물차냐? 디젤 타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LPG를 타보셔야 돼요. 정말 편하고 정말 조용합니다. 마치 전기차 같아요. 가솔린이 없는 점 때문에 스타리아는 조금 그 거부감 같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3위는 현대차 아이오닉5입니다.
팔립니다. 2983대. 아이오닉 5가 EV6보다 많이 팔렸네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전기차는 실제 생산하는 양보다 대기 물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게 안 팔린다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차종이죠. 그리고 EV6는 지난달 중순부터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달을 풀로 채우게 되면 아이오닉보다 EV6가 더 높은 위치에 설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EV6랑 아이오닉 5는 특이한 점이 택시로도 많이 팔려요. 택시로 많이 파는 게 저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놓고 집에서 묵혀놓을 거면 전기차 보조금 왜 줘요?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곳, 택시라든지 아니면 뭐 렌터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밀어주는 게 환경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2위는 기아차 레이입니다. 레이 왜 12위에 있어? 엄청 올라왔어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판매량이 다 하락했는데 얘는 판매량이 1200대가 증가했어요. 캐스퍼가 나왔는데 오히려 증가했다? 캐스퍼 대기했다가 가격 나온 거 보고서 야 이건 좀 선 넘지 이러면서 레이로 넘어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가성비로 보면 레이가 엄청 좋은 차죠. 이 가격에 이런 정도의 공간, 슬라이딩 도어, 조수석 시트 폴딩 원래 됐어요. 이런 것들 보면 야 레이 진짜 좋은 차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요, 이 차를 터보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터보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좋은 차를 굳이 힘을 부족하게 해서 70마력으로 가게 하는 거 이런 이유가 있나 싶어요. 잘 달리는 레이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위는 기아차 K8입니다. 3188대. 지난달과 비슷한 판매를 보여주고 있네요. 10위 현대 그랜저입니다. 기아 K8을 28대 차이로 이겼네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랜저가 살짝 이겨놨어요. 여기는 한 가지 비밀이 있죠. 그랜저가 판매량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이 반도체 이슈를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IG 그랜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나온 지 5년 6년 된 차예요. 5년 6년 된 차의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이슈에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부분을 완전 전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 공급 업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별다른 문제 없이 이번 반도체 이슈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슈에 직격탄을 받는 기아 K8 같은 경우에 그랜저보다도 판매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이 K8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세대도 그랜저보다 다음 세대거든요. 내년에 그랜저가 나오는 것과 같은 세대인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생산이 이렇게 밀린다는 거 요거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랜저 내년 하반기에 나오고 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K8 선전을 바라겠습니다. 빨리 반도체 이슈 끝나야 되겠네요. 9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3290대. 팰리세이드 인기 꾸준하고 대단하죠. 근데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희 PD님이 이번에 팰리세이드 사셨어요. 아반떼 N을 뽑으려고 하시다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등짝을 한 대 딱 맞으시고 바로 팰리세이드 이렇게 계약을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계약 바꾸고서 한 달 만에 바로 차를 받으셨어요. 다른 분이 취소한 거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취소 물량이었더라도 이렇게 빨리 받는 건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있기만 하면 중고차라도 새 차 가격 주고 사두고 막 이랬었는데 웃돈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팰리세이드는 예전의 인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 하고 나면 더 인기를 끌지 아니면 인기가 사그라들지 요거는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맞나? 8위는 기아차 카니발입니다. 3437대. 카니발도 그 인기를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반도체 이슈 카니발에도 직격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카니발은 주문하면 6개월에서 7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요. 카니발을 사는데 대기를 반년을 해야 돼. 7위는 봉고3고요 6위는 현대차 소나타입니다. 소나타가 미쳤습니까? 3575대. 예전에는 사실 소나타 이 정도에 있지 않았나요? 하실 텐데 예전에는 LF 소나타를 합쳐서 약간 꼼수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진짜 DN8, LF 소나타 이렇게 분리해서 신형 소나타의 판매 대수만으로 이 순위를 달성한 건데요. 인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죠. 사실 재고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K8이나 K5 이런 것들 생산이 지금 엄청나게 추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소나타는 내일 배송해 드릴까요? 그러면 소나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가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한 6개월 기다리지 뭐 이게 돼요. 근데 회사나 렌터카나 이런 경우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자동차 재고 이런 것들 조금 쌓아놓은 것들이 이렇게 또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재고가 많다는 기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사 쏙 들어갔죠. 이제는 재고도 다 소진해 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소나타도 제대로 이 라인을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나타도 상품성이 많이 개선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나타가 제 인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소나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5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3820대. 와, 역시 김한용의 차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5위를 차지했네요. 물론 전에 비하면 소렌토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지금 주문하면 1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못 받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네, 아무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3820대고요. 나머지 차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렌토도 5위를 차지했네요. 4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892대. G80 정말 놀랍죠. 반도체 이슈를 어떻게 뚫고, 이런 고급차면 반도체도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생산을 꾸준히 잘할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아마 이 부품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아마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마진이 좀 높은 차에 먼저 주자 이런 생각이 좀 있겠죠. 3위는 무슨 차일까요? 3위는 두구두구두구. 사실 3위라기에는 포터가 1위이기 때문에 포터를 빼면 사실상 이 차가 국내 2위가 되는 거죠. 국내 2위 차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와, 4386대. 신차인데 1위를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반도체 이슈에 직격탄을 또 맞은 것 같네요. 길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 DRL 디자인을 보면서 오, DRL 저거?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몇 안 되는 자동차인데 충격받으면서도 잘 만든 디자인이구나 이런 느낌이 또 듭니다. 이게 시선을 딱 강탈해요. 그리고 어두운 색일 때 정말 잘 어울리고요. 디자인, 성능, 실내 공간, 실용성 이 모든 면에서 사실 이런 자동차는 지금까지 몇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투싼도 대단히 좋은 차지만 이 스포티지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준중형 SUV를 이 정도로 잘 만들기는 참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마 큰 인기를 끌게 될 걸로 예상되고요. 1위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4677대. 와, 포터를 제외하고는요 사실상 1위입니다. 강한 스타일링이어서 이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호쪽인 분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디자인뿐 아니라 실내 거주 공간도 넘사벽으로 넓죠. 준중형 세단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넓어도 되나 싶어요. 게다가 안전성도 굉장히 우수하죠. 3세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충돌 안전성도 극단적으로 향상시켰고 차체의 본인 높이도 낮췄고 전반적으로 이 차의 외관이 멋지게 보이는 그런 자동차가 된 거죠. 누가 봐도 아반떼가 준중형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자동차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1위는 조금 김새지만 포터2입니다. 이거는 그냥 생산하는 게 판매 대수이기 때문에 뭐 포터2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9월 국산차 판매량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판매량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슈도 금방 지나갈 거고요. 지금 나온 자동차들의 면면을 놓고 보면 가장 좋은 자동차들이 이제는 이렇게 순위권에 올라 있다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 자동차 만들기 수준 이런 것들도 큰 폭으로 향상됐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 이슈가 빨리 끝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빨리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가 이슈에 비해서 순위가 낮은데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 전기차가 많이 남는 게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만들질 않는 거예요. 전기차만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고서는 뭐 굳이 전기차를 그렇게까지 하겠어요?